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한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일본을 연구한 지가 오래됐는데 부동산 이제 폭락하면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그게 어떻게 시작됐나를 연구한 지가 꽤 됐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전개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똑같은데 요 데이터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건 1급 비밀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6월 27일 날 627 대출 총량 관리라는 거를 실시하면서 이제 50억짜리 아파트도 2억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총량을 정해놓고 이거를 넘지 못한다. 다 합쳐서 이게 총량 규제거든요. 우리 이제 정식 명칭은 관리예요. 규제가 아니고. 근데 36년 전에 일본이 상토치고 빠지기 직전에 있었던 융자 총량 규제 그 전개 과정 있잖아요. 특히 대출금이 부채가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보면은 여러분들 소름 돋을 겁니다. 잠깐 먼저 볼게요. 최근에 제가 일본 상토 칠 때 89년이죠. 그때 90년이죠. 그때의 대장성의 지금으로 좀 우리 장관이죠. 가장 내각 중에 가장 끝발 있는 데가 대장성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시모토 대장상이었는데 나중에 96년인가에 나중에 총리로 이제 또 올라가죠. 네, 요 평행 이론인데 이거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할 거예요. 자, 쌍봉 이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90년 일본이랑 2025년 이거 작년에 방송한 거죠. 부동산 상황을 비교 보면 일본은 90년 3월 27일 날 융자 총량 규제라는 거를 실시를 했고 4월 1일부터 실시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작년 6월 27일 날 627 대출 총량 관리, 융자라는 말 대신 대출로 바뀌고 총량 규제라는 말 대신 총량 관리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융자라는 말, 일본에서는 대출이라는 말을 안 써요. 도서 대출 아니면 국회의원 박대출 의원. 네, 그 당시에 하시모토가 대장상이었고요. 가이오 총리일 때죠. 여러 가지 위험 가중치 RW, BI사 이런 거까지 다 따라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똑같아. 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이게 이거는 제목이니까 넘어가고 이때 하시모토 이거는 이제 총리일 때 사진이고 그 전에 90년에는 대장상이었어요. 90년 2월 28일 날 2차 이제 내각이 되는 발족을 했는데 20명 중에 18명이 잘렸어요. 완전히 혁신적으로 잘리는데 2명이 살아남았는데 외무 대신이랑 대장 대신만 살아남았어요. 여기 하시모토거든요. 2월 20일 날 딱 이제 자기 안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두 사람은 엄청나게 힘을 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3월 27일 날 27일 만에 융자 총량 규제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대장성에서 부동산 업향 총량 규제, 즉 전체 융자 대출 이걸 줄이는 게 아니고 부동산 쪽만 줄이는 거야. 우리도 지금 부동산 쪽만 줄이지 전체적인 기업 대출 이런 거는 잘 나가고 있어. 오히려 더 늘려주고 있어요. 그때 제가 요거를 이제 표를 구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대출이랑 총 대출이랑의 차이를 쭉 봤어요. 막 30%까지 넘은 적이 있어요. 전체 대출이 10% 증가하는데 대출은 늘 수밖에 없지. 1년 전에 비해서는. 근데 부동산 쪽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3월 말에 327 대출 총량 규제를 딱 융자 총량 규제 실시하면서 이때부터 보세요. 30%만 넘었던 게 10%, 6%, 3%, 0%까지 줄어요. 엄청 줄었죠. 자, 이걸 갖다가 제가 그래프를 좀 이따 그릴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제가 다 타이핑을 했어요. 그 당시에 5월달, 그러니까 327 총량 융자 총량 규제를 실시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인터뷰한 걸 보면요, 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하시모토 당시 대장상은 토지 취득에 집착하는 일본인들의 성격이 참 문제인데 융자. 근데 이걸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융자 총량 관리. 우리는 대출인데 얘네는 융자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좀 늦었다는 걸 좀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따 이거는 엑셀 차트로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의 그러니까 일본의
87년, 90년의 쌍봉 패턴과 우리의 21년, 2006년 1월달 지금까지는 1월달이 고점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때 보시면 327 대책 7개월 후에 상투를 쳤는데 작년 627 대책 7개월 후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7개월 후 우리도 7개월 하면은 1월달이 고점인데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요렇게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건 이제 일본과 좌우를 비교한 건데 3월 27일 날의 고점인데 여기서의 등락한 다음에 고점 칠 때까지랑 627 대책 이후에 등락할 때 고점 친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날짜까지 똑같다고 그랬죠.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한 건 뭐냐면 아까 봤던 요 표 있잖아요. 요거 대출 증감 추이 요거를 요 일본의 동경의 쌍봉에다가 갖다 놓고 요 증감률입니다. 아까 보니까 30 몇 프로까지 늘었죠. 어디냐. 이게 32.7%가 최고치로 늘었잖아요. 여기에 87년도에 30%가 넘는 증감률이라고. 그러니까 15%도 높은 거지. 전체 대출이 10% 안팎인데 부동산 쪽만 20% 30%간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랙 먼데이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일본의 전체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은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야금야금 올랐어요. 얘보다 기울기가 낮아도. 근데 동경만 요때 한번 빠진 다음에 다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여기서 같이 상투 쳤어요. 우리도 여기서 같이 상투 쳤어요. 노태우 때. 근데 87년에 11월 달에 고점 치고 급락을 1년 동안 한 이유가 블랙 먼데이가 있어가지고 대출이 37%까지 가다가 10%대 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 치고 다시 오르잖아요. 근데 대출도 다시 늘어나죠. 이제 15%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나면 전고점 돌파하고 엄청나게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월 27일 날 대출 총량 규제를 한 다음에 대출이 이게 줄죠. 그때의 그 정책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부동산업 향 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전체 대출의 증가율보다 높으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오르면 얘가 빨간 게 덜 오르면 되고 얘가 빠지면 얘는 더 빠져야 돼. 그래갖고 대출이 급격하게 줍니다. 다 대출 회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부에서 지금 대출 회수하려고 그러죠.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일본에서 여기도 대출 회수가 들어갔다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92년 초에 이때부터 풀어줘요 이거를. 근데 이미 부동산이 대세가 하락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융자를 풀어주니까 규제를 풀어주니까 여기서 투매가 나온 거예요. 투매가. 그 기사를 볼게요. 그 기사 여기 보시면 보세요. 90년 5월 달입니다. 이거 아니고 요거는 일본 전체예요. 일본 전체 91년 1분기입니다. 여기는 90년 4분기인데 일본은 여기서 상투 쳐요. 여기서. 동경은 여기서 상투 치고 일본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상투 치고 2월 달에 4개월 후에 상투 쳐요. 우리는 그보다도 또 3개월 후인 5월 달에 상투 치고. 자, 여기서 보시면 기사를 볼게요. 92년 2월 달입니다. 대출 풀어주고 나서 한 달 지났을 때예요. 92년 1월 달에 대출을 풀어줍니다. 이거 잘 보세요. 기사를 잘 보세요. 대출 회수 고민. 우리 지금 대출 회수하는 고민하고 있죠. 보세요. 1월부터 안정됐다고 판단됐다. 안정이 뭐예요? 폭락하니까지. 그래갖고 융자 규제를 해제했어요. 2년만 하고서 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못 팔고 있던 은행들이나 기업들이나 야쿠자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받아주는 사람이 생겼잖아. 지금은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근데 융자 규제를 풀어줬어. 그럼 돈이 생겼죠. 그러니까 싸게 팔면은 싸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를 딱 보면 뭐냐면요. 보세요. 해제했으나 규제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될 경우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처분에 나설 것. 즉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 또 그 기관 투자가들이 부동산 처분에 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받아줄 사람 있을 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설 것으로 보여. 땅값이 오히려 땅값 하락이 오히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는 풀어주면은 오를 것 같잖아요.
이미 대세가 굽으면 선수들은 아는 거야. 이때가 팔 기회라고. 그러니까 이때 판 게 잘한 거죠. 왜? 잘못했으면 29년 동안 망해갖고 19년 동안 날 뻔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랑 상황이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동안은 패턴 분석만 했다고. 패턴 분석 요거 어디냐, 요 왼쪽에 패턴 분석만 요렇게 해갖고 날짜 따지고 막 그랬다고. 몇 개월 오르고 몇 개월 빠지고 이거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돈이잖아요. 돈, 자금줄을 연구해 보니까 보세요. 요 고점을 살짝 넘었죠. 근데 요 고점은 낮아졌죠. 즉 80년대 말에 87년까지 대출 상승할 때의 요 돈 풀어주는 거랑 쌍봉의 두 번째 봉우리 칠 때 한 1년 반 올랐잖아요. 이때의 자금이랑 보면 이때 힘이 약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본지표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내려가는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출을 옥죄군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이 늘면 뭐하니? 이미 추세가 대세 하락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 풀어주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왔다니까. 이런 기사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본격화 하락. 야, 신기하네. 자, 정리합니다. 1급 비밀인데 이거는 이 세상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이 쌍봉도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밝혔죠. 근데 그동안은 패턴 분석, 기술적 분석인데 이번에는 펀더멘탈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소름 돋지 않아요? 36년 전에 융자 총량 규제 전개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줄이고 거기다가 위험 가중치 RWA 25%로 올리려고 하고 있죠. 일본은 그 당시에는 BIS였어요. BIS 8%. 야,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신기하고, 이거 어저께 발견하고서 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 저는 수치만 봤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완전 기술적 분석에서 정말 대세 상투 칠 때의 모양 똑같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고, 팔기도 해야 되고, 내가 진짜 임계치에 다다르면 내가 내 현금 흐름, 자금 흐름이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 15억 올랐다가 1억 싸게 해준다고, 2억 싸게 해준다고 덜컥 샀다가 나중에 7억 8억 손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도 다 버틸 수 있고 자금력 된다, 그럼 쉬면 괜찮은데, 어차피 다 10명 중에 9.9명은 다 대출을 받아서 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하락을 하게 되면 내 대출 갚아야 될 돈은 그대로인데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면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나온다니까. 일부 상환 얘기가 나와요. 일본이 전부 일부 상환, 대출금 회수, 만기 연장 불어, 이게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 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 거기에 참모진이 됐든 누군가는 분명히 일본의 그 부동산 때려잡을 때의 그 하시모토가 했던 그 짓거리를 엄청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 TV를 봤거나. 저는 이거 방송한 지가 벌써 작년 6월달에 우리나라 그 대출 총량 규제 할 것 같다고 표현 TV에서 했잖아요. 진짜 그러고 나서 보름 있다, 열흘 있다가 했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자, 그러면 또 1번, 우리도 일본처럼 대출 총량 규제가 이 방향으로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도 소용없는 하락장이 올 것이다. 1번. 아니다. 35년 전 일본과 지금은 우리가 구조 자체가 틀리다.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고 대출 안 해줘도 현금 부자가 많아갖고 마구 사가지고 올릴 것이다.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